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예지원 원장 순남숙입니다. 현대사회는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 간의 관계성은 약해진 반면 직장이나 취미활동, 기타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챙겨야 할 애경사가 더욱 많아진 건데요. 그중 하나가 조문인 것 같습니다. K 예절을 찾아서 이번 시간에는 조문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를 알면 조를 하고 고인을 알면 상을 한다. 지생자조, 지사자상. 여기에서 생자는 상주 혹은 그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자는 고인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상갓집을 가더라도 상주를 아는지 아니면 고인을 아는지 누구를 위해서 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 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주를 할 때하고 고인을 할 때하고는 그 감정이 다르겠죠. 예, 상주를 할 때는 이제 상주를 위로하러 가는 거고 고인을 할 경우에는 슬픔을 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상주를 모르면서 이제 조를 한다든가 고인을 모르면서 상을 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것은 이제 위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옳게 보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상주를 알든 고인을 알든 상갓집에 가는 거를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상갓집에 가는 이유는 고인을 애도하고 또 그 가족을 위로한다, 위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위 혹은 조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예서를 보면서 조문이란 글자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이웃나라에 상이 발생해서 그 이제 파견하는 사신이 있는데 그 사신을 조위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위라는 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문이라는 말은, 우리 조선시대 때 예서에는 없습니다. 아마 1900년대를 전후해서 아마 조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조문의 절차. 먼저 이제 복장을 챙겨야 되겠죠. 노출이 심한 옷, 뭐 이제 예를 들면 반바지,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민소매 옷을 입는다든가 맨발을 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그 평상시에 복장이 많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조문에서는 좀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이제 노출이 심한 옷은 좀 삼가하고 특히 남자들 반바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디자인과 색상의 옷 삼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려한 장신구 역시 마찬가지로 삼가해야 되고요. 메이크업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복과 이제 등산복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등산을 갔다 오다가 뭐 이제 이런 부음을 들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상가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문을 갈 때는 그래도 조문에 맞는 복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냥 흔히 우리가 이제 수수한 정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뭐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죠.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남자의 경우는 이제 수수한 양복인데 넥타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넥타이만 어쨌든 검정색으로 바꾸면 웬만한 옷에는 남자들은 조문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빈소에 도착합니다. 빈소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 장례식장을 잘 안다고 그래서 그 빈소를 그냥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문 왔음을 그 이제 안내 데스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빈소마다 앞에 이제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가 조문 왔다고 알리면은 이 안내자가 이제 그 상주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주가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걸 보고 이 안내자가 그 빈소로 안내를 하겠죠. 그럼 이제 영전에 이르러서 뭐 헌양을 하거나 헌화를 하거나 헌주를 하거나 묵념을 하거나 배례를 하거나 어쨌든 이 조문객이 자기가
조례를 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조례를 펴니다. 그리고 나서 상주와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부위를 그 호상소에다 내고 이제 조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 조문 왔다고 알리면 이렇게 상주가 조금 이제 쉬고 있다가라도 이게 조문객이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뭐 향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꽃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꽃을 놓을 때 늘 이제 문제가 되죠. 꽃송이가 누구를 향하느냐. 아직까지 뭐 정론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조문객을 향해서 꽃을 놓은 경우도 있고 고인을 향해서 꽃을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빈소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이 놓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빈소는 안전히 무슨 생물학적으로는 돌아가셨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돌아가셨다는 마음속에서 100% 확신이 아니고,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이제 이 빈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갖고 온 꽃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남에게 드릴 때는 늘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바꿔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꽃송이가 나를 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나 보시면 여기에 다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가 왜 있겠어요? 향 때문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꽃이 있다면 이제 꽃을 놓을 수 있는 꽃병을 준비해 놓는다면 이렇게 꽃송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전에 절을 할 때는 큰 절로 합니다. 큰 절인데 앉은 절도 큰 절이고요. 선 절도 큰 절이 가능합니다. 정중하게 하면 큰 절입니다. 앉은 절의 경우 큰 절은 이제 횟수가 다르죠. 2번을 하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선절이 좀 더 경하고 가볍고 앉은 절이 더 이제 정중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앉은 절과 선절은 선절이 가볍고 앉은 절이 정중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상대가 절을 받으시는 분이 뭐 이제 좌식으로 앉아 계실 때는 우리가 앉은 절을 해야 되겠지만 의자나 소파에 앉아 계실 경우에는 우리가 선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앉아 있느냐 서서 하느냐로 이제 그 절의 경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전에 절을 하고 나면은 상주와 이제 절을 하는데 이때는 평절입니다. 그리고 맞절로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주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례를 조문객이 하게 되는 거죠. 공수법은 평상시와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주나 가족은 손을 바꾸지만은 조문객은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우리가 상가에 갈 때 부의금이라는 걸 갖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조의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은 향이나 초나 아니면은 뭐 술이라든가 음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전은 갖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예. 주로 이제 그 부의금을 갖고 가게 되는데요. 부의금 단자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제 부친상이 경우입니다. 홍길동님께 부친상을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의를 동봉합니다. 부의금 5만원.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지금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이 편지 글과 이제 부의를 함께 담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이런 편지글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부의, 금 얼마, 보내는 날짜,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요것만 써서
그 이제 돈과 함께 호상소에다 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금이라고 하는 건 돈인데 바로 이 부의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의의 내용이 옷감이면 옷감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비단이면 비단, 광목이면 광목. 그다음에 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10필, 광목 1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위의 내용, 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위의 양, 그 다음에 보내는 날짜,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이 부위의 경우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직접 가야 되지만 이 부고의 경우는 이제 그 상례의 경우에는 예정하고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대인들이 다 매일매일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 이제 장례식장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편지글과 함께 이제 대신 전달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문과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부고를 받았을 때 부고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뭐 친한가 안 친한가 좀 긴가민가 하지만 그 부고를 보낸 사람은 아마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고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고를 받았다면, 개별 부고를 받았다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간다고 하는 건 내가 꼭 간다기보다는 부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뭐 갈 수 없는 사연을 얘기하면서 부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문을 통해서 알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판단하면 되는 거죠. 꼭 오란 얘기는 아니죠. 일단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리는 거니까 이제 이제 신문 보고 같은 걸 봤을 때는 본인이 판단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밴드나 아니면 단톡방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많은 그 일들을 이제 주고받을 때가 있죠. 이럴 때에는 이 부고를 올리는 사람이 이왕이면은 조문을 가는 일시도 정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모임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서 같이 가는 것이 상가에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상을 당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조문객을 맞이하느라고 이 상가 가족들이 정말 정작 그 고인에 대한 애도라든가 이런 걸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고를 올리는 사람이 일시도 정해서 함께 가고 부의도 개별 부고보다 개별 부위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는 어느 범위까지 뭐 부친상 모친상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겠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상이라든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경우까지는 조문은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문과 부의를 동일시하는데 조문은 가도 부의는 안 해도 됩니다. 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상가집이 있는데 30대 젊은이들이 이 상가에서 뭐 신발도 정리하고 뭐 사람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뭐 서빙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자세가 좀 엉성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제 고인의 손자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돕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상이라 하더라도 부인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친구를 위해서 일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절을 하는가. 미성년자냐 성년자냐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학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그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고인에게 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고 고인이 뭐 과장이다 이랬을 경우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조문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부고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상을 치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친절하게 어떻게 소식을 알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 이거는 예가 아닙니다. 그 부음을 알리는 거 부고는 반드시 상주와 상의해서 보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소문내듯이 누구누구네 상당했대 이런 식으로 부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문예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문예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대략적인 걸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RGA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